타임테이블이네. 네, 이제 제가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썼던 시간표 중 하나인데 이제 스캔이 안 돼가지고 좀 화질이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또 제가 그 파운데이션 프로그램 하면서 이제 학기마다 다르긴 했지만 일단 일주일에 18시간에서 12시간, 22시간 수업을 했는데 이제 과목들이 뭐 이제 법학 과목들이 이제 1이랑 2로 나눠져 있고 또 이제 영문학, 사회학, 역사, 리버럴 아츠 그러니까 교양 과목이라고 보면 되죠. 이제 교양 과목도 하고 또 이제 아카데믹 프랙티스 폴 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에세이 쓰는 스킬이라던가 비판적 사고 그뭐 이런 스킬들을 배우는 거고 익스텐디드 리서치는 뭐 자료 조사를 배우는 거 자료 조사를 배우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아카데믹 잉글리시 스킬즈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영어 스킬을 이제 배운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. 뭐 이제 뭐 스피킹, 라이팅, 리스닝, 라이팅, 리스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어 스킬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정말 이게 타임테이블이 정말 되게 잘 짜여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. 예. 일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학생들 같은 경우,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옥스브리지를 도전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라고 하면 법을 공부하는데 다양하게 리서치를 한다든지 엘레벨에 EPQ라는 게 있거든요. 근데 EPQ는 일부 학생들만 해요. 토브 학교로 가는 학생들. 그러니까 리서치도 거의 하지 않고요. 서브젝트 3개만 가지고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리고 자기소개서 쓰고요. 하지만 파운데이션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커버하기 때문에 법대에서 좀 잘 적응하기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다음 페이지 갈게요.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뭐 서머티브 어세스먼트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평가 방식이고요. 그리고 보통은 이제 에세이나 시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평가 방식들을 발표 같은 이제 다른 평가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로 원의 경우에는 모의 변론이라는 평가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내가 변호사라고 생각하고 실제 이제 법관 앞에서 변론을 하는 이제 컨셉의 시험인데 이게 25%가 들어가고 이제 학기 말에 치는 시험이 이제 75%가 들어가요. 또 로2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랑 시험이 반반이고 영문학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40%, 시험 60%, 사회학은 리포트 계획을 써가지고 제출을 한 다음에 리포트를 작성하는 게 이제 이제 시험 방식이고 또 역사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50%, 시험 50% 이렇게 나뉘고 아카데믹 프랙티스 폴로는 에세이 및 리포트로 이렇게 100%가 들어갑니다. 또 익스텐디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거에 15%또 이제 계획서가 15%또 마지막으로 최종으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그 내는 게 70% 이렇게 해서 합해서 100%가 되고요. 이제 리버럴 아츠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 25%, 에세이 75%고 또 아카데믹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리딩, 라이팅, 리스닝, 스피킹에서 이제 각각 나눠져 가지고 평가를 해요. 이제 엘넷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험이랑 이제 리포트하고 에세이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이제 각 과목당 40% 이상을 받아야 되고 또 전체 이제 법학 같은 경우에 전체 평균 80% 이상을 받아야 해요.
근데 이제 아카데미 잉글리시 스킬은 이제 제외가 돼가지고 아카데미 잉글리시 스킬은 전체 평균 60%, 항목당 50% 이상만 받으면 되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아카데미 잉글리시 스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그 80% 이상 받아야 되는 거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건 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또 엘넷이라는 외부 시험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, 예, 예. 잠시만. 볼까요?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? 네. 아, 네. 이거 좀 들어가서 조금 이따가 봐야 될 것 같네요. 그죠? 네. 또 이제 수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업당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, 사실 이제 이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배울 수 있고, 또 이제 어, 토론이랑 또 이제 법학 과목 같은 경우는 모의 변론 같은 것도 수업 시간에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배우면서 되게 다양한 수업 방식이 적용이 돼서 정말 좋았고요. 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평가 방식이 뭐 조별 과제나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,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조별 과제와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적에 들어가는 그 평가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좋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아카데믹 카운슬러가 계셔요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프로그램 생활하면서 뭐 힘든 점들이 있다.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 좋지가 않다. 아니면 내가 이제 나중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아니면 뭐 그 뭐 다른 이제 고민들이 있으면은 이제 아카데믹 카운슬러 분께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잘 들어주시고 해결 방안도 잘 제시를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저도 상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. 물론 유학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 관련돼 가서는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언제든지 찾아가고 그다음에 예약이라든지 왜 이렇게 해서 찾아간다든지 뭐 절차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다음에 에세이를 써야 된다든지, 영국은, 이걸 외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외워서 답을 쓰고 왜 이런 부분이 워낙 좀 제한되고, 대학교에서도 그런 방식의 수업은 하지 않으니까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맞는지, 그다음에 에세이가 괜찮은지, 그다음에 이런 방향이 맞는지 정말 많은 걸 체크를 좀 해야 될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방문하고, 그다음 질문하는 거 멈추지 않고, 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예요. 다음 페이지 볼게요. 지금 수업 어, 방식이네요. 잠시만요. 네, 가려서. 네. 그리고 또 이제 그 파운데이션 코스에 입학하려면 영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, 이 영어 시험이 IELTS 4 UKVI인데, 그냥 IELTS를 보시면 안 되고 IELTS 4 UKVI를 보셔야 되는데, 그냥 IELTS를 보시면은 이 항목이 그 체크가 안 돼요. 꼭 IELTS 4 UKVI를 보셔야지 이 자격 요건에 충족을 하실 수 있고요. 또 이것도 이 IELTS 성적도 학과마다 다르긴 한데,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 5.5 이상, 각 항목 5.0 이렇게 받아서 오라고 했었고, 또 이제 근데 자격 요건을 미달을 했다 하면은 자격 요건 미달인데 평균 5.5 이상은 된다. 그러면은 이제 preparation 코스에 등록을 해서 영어 실력을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데, 이제 이 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저렴대학교 퀸스 캠퍼스에 이제
몇 달 정도 먼저 들어가서 이 preparation 코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진짜 파운데이션 코스를 시작을 하는 거죠. 또 입학하고 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카데믹 잉글리시 코스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서 또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이제 그 코스에서 또 영어 실력이 평가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좀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. 사실은 입학 기준에 대해서 5.5 이렇게 얘기를 제가 상대 학생 했는데 사실은 법대를 가고 법대 파운데이션 간다라고 하면 최소한 6.5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돼요. 그리고 항상 내가 준비됐을 때 좀 시작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.